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조금 높은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죠. 문제는 이렇게 조용히 올라간 혈압이 5년, 10년 쌓이면서 뇌졸중, 심근경색, 콩팥병 위험을 크게 올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2030, 4050, 5060 세대별로 숨어있는 고혈압을 어떻게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약 조절이나 진단은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준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구간 130에서 139, 80에서 89 정도를 고혈압 전 단계 또는 고위험군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에서 30대는 이 정도 수치여도 젊으니까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고 40에서 60대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방치하기 쉽죠. 숨은 고혈압은 병원에서 잴 때는 괜찮은데 집이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올라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는 혈압과 병원 혈압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2030세대의 숨은 고혈압은 라이프 스타일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음료, 진한 커피 여러 잔, 야근과 밤샘, 배달 야식, 주말 폭음까지 겹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기본 혈압 자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특히 남성은 회식과 흡연, 여성은 피임약, 다이어트 약,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젊다고 방심하기 쉬운 나이지만 바로 이때 관리해두면 40대 이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30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카페인은 하루 2잔 이내, 오후 3시 이후에는 되도록 마시지 않습니다. 에너지 음료는 특별한 날에만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둘째, 야식은 주 1, 2회 이하, 라면, 치킨 대신 김밥, 주먹밥, 샐러드처럼 짠맛이 덜한 메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 3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혈압이 130, 80을 넘나든다면 집에서 자동 혈압계를 하나 구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정도 기록해보세요.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40에서 50대는 배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이 같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배가 나온 체형은 혈압을 올리는 큰 요인입니다. 여기에 가족력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하면 겉으로 멀쩡한데 검사만 하면 수치가 안 좋은 숨은 고혈압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나이대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이러지?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과 혈압이 더 잘 오르는 시기입니다. 4050의 핵심은 허리둘레와 소금 줄이기입니다. 첫째, 허리둘레 목표는 남성 90cm 미만, 여성 85cm 미만을 권장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국물찌개 라면에 국물 절반 남기기만 실천해도 하루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김치 젓갈 장아찌는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늘려주세요. 넷째, 주 5일,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 주 2, 3회 근력운동을 더하면 혈압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숨이 약간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 강도로 시작하세요. 50에서 60대는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 숨은 고혈압은 약을 먹고 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높은 혈압 혹은 병원에서만 재니까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혈압입니다. 이 나이대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합병증 위험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약만 늘리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해야 약의 효과도 잘 나타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5060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1-2주간 기록해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지혈압이 135, 85 이상으로 계속 나온다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을 6시간 이하로 줄이면 혈압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을 줄이고 카페인은 오후 2에서 3시 이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처방받은 혈압약은 기분 따라 빼먹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약의 종류나 용량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집에서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측정 전 5분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둘째, 커피, 담배, 운동 직후에는 30분 정도 지난 후에 재야 합니다. 셋째, 발은 바닥에 편하게 두고 등을 의자에 기대고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 올린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넷째, 한 번만 재지 말고 1분 간격으로 2, 3회 측정의 평균값을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직혈압의 차이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집에서 잰 혈압이 여러 날 연속으로 140, 90 이상 나온다면 증상이 없어도 진료를 권장합니다. 둘째, 평소보다 훨씬 높은 180, 110 이상이 나오고 심한 두통, 가슴 통증, 숨참, 시야 흐림, 말이 어눌해짐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셋째,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도 160, 10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약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은 참고용일 뿐,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2030은 카페인 야식약은 패턴을 점검하고 4050은 허리둘레와 짠 음식 줄이기, 5060은 지혈압 기록과 수면기약 복용 습관이 핵심입니다. 모든 세대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첫걸음은 내 혈압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오늘 저녁,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약국, 병원에서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이라도 기록해 보면서 내 생활 습관과 혈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에 뇌와 심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